자, 푸시 버튼은 그 특성상 수동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전원을 인가해 줍니다. 릴레이는 푸시 버튼에 수동 조작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 자동으로 스위치를 붙게끔 해주는 기구가 될 거고요. 이 릴레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를 설계해 봤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린 램프의 불이 계속 점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동으로 스위칭을 해주는 릴레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특정 시간에 스위치가 동작할 수 있는 타이머를 가지고 PLC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온 타이머를 사용할 거고요. 온이라고 하는 거는 전원이 인가된 이후에 카운팅이 된다, 곧 설정한 시간이 돼서 스위칭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타이머의 스위치는 이런 표시가 될 겁니다. 타이머 스위치를 직접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와 비교해 봤을 때 릴레이는 그냥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타이머의 스위치는 선에서 요 삼각형 모양의 뿔 모양으로 기호가 정의되어 있고요. 타임에 전원이 인가되고 난 이후에 세팅한 시간 약 한 5초라고 해봅시다. 자, 5초 이후에 이 스위치가, 요 뿔 모양의 스위치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게 릴레이와 차이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푸시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가면 3초, 4초, 5초 뒤에 이 스위치가 붙음으로써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떨어져 있는 스위치는 그 시간 이후에 붙고요. 붙어 있는 스위치는 설정한 시간 이후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의 동작 원리나 내부 결선, 그리고 회로 구현 방식은 제가 타이머 회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산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터 제어 기법을 직접 한번 회로 설계해보고 PLC로 구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의 동작 원리는 이렇습니다. 모터 내부를 보게 되면 코일이 이렇게 세 덩어리가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삼상전원이 각 상별로 코일에 전원이 인가되게 되면 이 코일 자체가 전자석이 될 거고요. 전압이 높은 쪽이 N극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전압이 계속 실시간으로 U상, 그리고 V상, W상 각 상별로 전압의 크기가 다 달라지겠죠. 가장 높은 쪽이 N극. 그럼 그 N극이 교차해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터의 외부가 자석이 N극이 변화해 가면서 스위칭 되니 회전 자기가 형성이 될 거고요. 이 회전 자기에 의해서 내부에 회전판이 돌게 될 겁니다. 내부에 코일을 감았을 뿐인데 철심에 삼상 전원이 인가됨으로써 외부의 자석의 극성이 회전하게 되고요. 이 자석의 회전에 의해서 내부의 회전판이 돌게 된다. 자, 이게 모터의 동작 원리가 될 겁니다. 모터가 이렇게 동작하면서 처음 스타트할 때 우리 그걸 이제 기동이라고 합니다. 기동 시의 모터의 특성과, 그리고 안정화됐을 때 정상 운전 시의 모터의 특성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동 시에는 처음 모터가 동작할 때는 정상 운전일 때에 비해서 약 한 5배에서 7배의 전류가 소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전류에 의해서 모터의 이 권선이 열로 인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는 전류의 크기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고요. 기동이 끝나고 운전 시 보통 기동과 운전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5에서 10초가 됩니다. 물론 이제 모터의 용량에 따라서 조금 이 시간은 변화될 건데요. 이 5에서 10초 후에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곧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에 의해서 모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회로 설계상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의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타이머가 될 거예요.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모터가 기동해서 운전으로 특정 시간 후에 스위칭 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기동 부분에서 저는 전류를 낮춰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회로 설계를 위해서 좀 간략하게 좀 공부를 좀 해보면요. 자, 모터 내부의 건선의 단자 부분을 이렇게 표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모터의 U의 단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V가 되겠네요.
그리고 W상에 해당된 선을 하나 빼서 이렇게 단자를 표시를 하고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또 전류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U상 같은 경우는 선을 따라서 가보면 여기에 단자로 나오게 되고요. V상도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W상도 선을 따라서 나오는 건선이 여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좀 쉽게 직관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U가 될 거고, 그리고 이쪽은 V가 될 거고요. 이쪽은 W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이 지점이죠.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모터에서의 Y 결선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방금 전류는 기동 시에 5배에서 7배의 과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 전류를 낮춰줄 수 있는 결선 방식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보면 이 Y 결선의 형태로 지금 결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선하는 방식인 델타 결선 방식이 있어요. 델타 결선은 이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건선을, 자,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이 삼각형 모양으로 결선한다. 여기가 U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라고 할게요. 나오는 지점입니다. 나오는 지점. 자,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V가 될 겁니다. 자, V에서 나오고 나오는 지점은 Y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Y. 여기가 Y가 되겠죠. 여기가 W가 될 겁니다. 자, 여기가 W가 되고요. 자, W에서 나오는 지점은 Z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Z가 될 겁니다. 자, Y 결선 방식이 있고 델타 결선 방식이 있는데요. 모터에 인입되는 전류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크게 한다.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코일의 한 덩어리를 우리가 저항으로 이렇게 R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쪽도 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두 개의 저항을 거쳐서 이 W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류를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좀 회로도를 보기 쉽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쪽은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코일 부분은 자, 이렇게 병렬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면 합성 저항은 3분의 2R이 될 겁니다. 여기는 2R이 되겠죠. 직렬 연결이니까. 3분의 2R과 2R은 약 3배 차이가 날 겁니다. Y 결선이 저항이 3배가 더 크다? 그러면 저항이 3배가 더 크면 전류는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전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380V, 우리가 삼상 380V 전압을 보통 산업체에서는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인가를 하는데요. 이쪽은 벡터 합성에 의해서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은 220V가 될 겁니다. 곧 루트 3을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쪽은 그대로 380V가 인가될 거예요. 그러면 Y 결선 시에 전압 부분도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든다. 전류도 3분의 1만큼 줄어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동 시에 과전류 5배에서 7배에 해당되는 전류를 우리가 Y 결선 형태로 가게 되면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Y 결선을 특정 시간 약 5에서 10초 정도 동안에는 기동을 할 수 있게끔 회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다시 타이머의 동작에 의해서 델타 결선 방식으로 정상 운전에 해당되는 결선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회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회로 설계를 위해서 타임 차트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요 조건입니다. 자, MCB가 켜진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화이트 램프로 키게끔 요구 조건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 다음 PB1을 누르면 레드 램프가 켜지고 옐로우 램프가 기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PB1을 누릅니다. PB1을 누르는 순간 레드 램프는 켜지고요. 그리고 Y 기동이 된다. 자, MCY가
동작한다는 거죠. MCY가 동작하고요. 자, 그에 따라서 모터가 Y 기동 형태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PB1을 누르게 되면 MC 쪽도 동작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MC가 동작하고 Y 기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타이머죠. T초입니다. 약 한 10초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10초로 기동한다. 하나, 둘, 한 칸은 1초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초만큼 이루어지고요. 또 그에 따라서 레드램프도 같이 10초 동안 점등이 될 거고 모터도 동작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T초 후에, T초라는 건 타임이 동작을 해야 되겠죠. T초 후에 10초가 지난 후에 레드램프는 꺼집니다. 레드램프는 꺼지게 되고요. 그린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델타 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T초 후가 될 거고요. T초 동안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이런 델타 운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PB0 리셋 버튼이 되겠죠. 리셋 버튼을 누르면 레드 램프, 그린 램프 소동된다. 곧 델타 운전이 멈추게 될 거고요. 그리고 타이머도 그에 따라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상태인 화이트 램프가 점등이 되는 부분으로 요구 조건을 타임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임 차트를 기반으로 회로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 설계는 모터 부분에 전원을 인가해주는 주 회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회로로 구성되겠죠. 주 회로도부터 먼저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삼선식에 주 전원을 인가하고요. 그 다음 이 전원에 해당되는 보호장치죠. 차단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모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모터는 우리가 오늘 Y델타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Y델타 결선을 할 수 있는 6개의 단자로 이루어진 모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모터 부분의 제어를 위해서 MC 쪽에 스위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MC에 A 접점을 가지고 올 거고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게 이제 MCY 기동과 MC 델타 운전을 위해서 결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Y 결선입니다. Y 결선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모터 내부에 U 쪽 단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쪽 단자는 X 쪽 단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 U가 있고 X가 있고요. 이 내부적으로 이 권선이, 이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V 쪽과 이 Y 쪽의 내부에 코일이 감겨져 있다. 그리고 W와 G 쪽에 이렇게 코일이 지금 오른쪽에 모식도처럼 감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W와 G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연결할 때 지금 U와 VW는 단자를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각각의 U, VW는 3상에 전원을 인가시켜 주면 된다. 그 말은 선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전원을 이렇게 인가시켜 주면 된다는 겁니다. Y 결선을 위해서는요. 자, 그 다음 여기 XYG 요 단자 부분을 하나로 묶어주면 되죠. Y 결선은. 그럼 XYG를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X 단자와 Y 단자와 G가 연결됨으로써 요게 Y 결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회로 설계를 할 때는 특정 시간 동안만 Y 결선으로 기동을 하고요. 그 시간 이후에는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스위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스위칭 해주기 위해서 회로 설계를 할 때는 아래쪽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줘야 되는데요. 3상의 스위치는 MC가 되겠죠. 이 스위치를 달아서 이 스위치가 동작했을 때 Y 기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게 Y 결선 형태가 될 겁니다. 오른쪽에 모식도와 왼쪽에 회로 설계상의 결선 방식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델타 결선이 되겠죠. 델타 결선은 U와 G 간에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X와 V와 연결이 돼야 되고요. Y와 W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U와 그리고 G와 연결하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이 연결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U 쪽과 선을 하나 빼서 그 다음 G 쪽과 이렇게 연결해주면 지금 보는 것처럼
델타 결선이 회로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X쪽과 V쪽과 연결하려면 또 동일하게 이 V쪽에서 선을 빼서요, 이 X쪽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델타 결선도 Y 결선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간 이후에 스위칭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선을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스위치를 둠으로써 제어 회로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동일하게 A 접점이 필요하게 되고요. MC의 A 접점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U와 G와 연결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스위치가 닫히는 순간 델타 결선이 이루어지겠죠. U와 G입니다. 그리고 X는 V와 연결이 되겠네요. 이 V와 X가 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연결을 해주면요, V와 X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그 다음, 자, W와 Y와 연결이죠. 자, W선은 여기죠. 이 W와 그 다음 Y 쪽과 연결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W와 Y와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스위치가 닫히는 순간 델타 운전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주회로 쪽은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제어회로 쪽에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제어회로 설계를 위해서 각 기구들의 전원부를 제어회로 부의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에 맞게 이 전원부 위쪽에는 스위치가 설계가 돼야 됩니다. 자, 요 조건에 MCCB가 투입되면 화이트 램프에 불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주회로도 쪽에서 분기해서요, 보조 회로 쪽으로 선을 화이트 램프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차단기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주회로도 쪽으로도 전원이 인가되지만 보조 회로 쪽으로도 분기돼서 화이트 램프에 불이 켜짐으로써 요구 조건을 만족합니다. 단 여기서 어떤 조건이 되면 화이트 램프는 꺼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원부 위쪽에는 요구 조건에 맞게 스위치가 배열돼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서 전기가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를 결정할 때는 이게 A 접점이냐 혹은 B 접점이냐. 자, A 접점은 단자에 선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B 접점은 단자에 선이 붙어 있는 기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램프 위쪽에는 B 접점이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화이트 램프가 MCB에 켰을 때 켜진다. 근데 이 끊어지는 조건이 이 스위치가 어떤 기구의 스위치인지를 결정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MC의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MC가 PB1에 의해서 MC가 전원이 인가되면 화이트 램프는 끊어지기 때문에 또 MCY의 스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는 B접점이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PB1이 인가됐을 때 화이트 램프는 꺼진다. PB1에 의해서 인가되는 기구들의 스위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후보구는 MC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MCY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요. 그렇게 되면 PB1을 눌렀을 때 이 스위치는 B접점에서 떨어지면서 화이트 램프는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B접점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B접점의 스위치는 MC 또는 MCY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PB1을 누르면 MC 쪽에 전원 인가되고요. 그리고 MCY도 전원 인가된다. 그리고 타이머도 전원 인가되는 거죠. 인가돼야지 10초 뒤에 타이머의 접점이 붙게 됩니다. PB1이 동작했을 때 MC 쪽에 전원이 들어와야 되고요. PB1을 놓더라도 계속해서 MC와 MCY 타이머는 전원이 인가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유지 회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A 접점이 이렇게 자기유지 회로 형태로 가야 될 거고요. 요 A 접점은 MC 쪽에 A 접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MC 쪽에 A 접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타이머도 계속해서 전원이 인가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아래쪽에 타이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이렇게 연결하면 스위치를 누르면 MC와 타이머가 같이 전원이 인가된다는 겁니다. MCY 같은 경우는 지금
MC에 의해서도 동작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MC에 대한 접점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혹은 타이머에 의해서 또 동작되니까 타이머에 의한 A 접점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타이머에 10초의 시간이 있은 후에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B 접점이 한 개 더 사용돼야 됩니다. 그 B 접점은 타임의 B 접점이 되겠죠. 그 10초 후에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MC는 연결이 됩니다. 푸시 버튼 PB1을 눌러요. 그럼 MC 쪽에 여자가 됩니다. MC에 여자가 되고 자기 유지 회로에 의해서 A 접점이 붙어서 자기 유지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타이머에도 같이 동시에 전원이 인가됩니다. MC와 타이머에 전원이 인가되면 MCY에도 전원이 인가되죠. 그래서 이 A 접점은 MC의 A 접점이 돼도 되고요. 타이머의 A 접점이 돼도 됩니다. 후보군이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A 접점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쪽은 타이머입니다. 그 뒤에 MCY 같은 경우는 10초 뒤에 끊어지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건 B 접점이죠. 근데 그게 시간이기 때문에 한시 접점, 순시, B 접점을 사용해서 타이머 접점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 MCY가 아래쪽에 전원이 인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 10초가 지나고 난 뒤에는 델타 운전에 MC가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평상시에는 전원이 인가되면 안 되고요. 근데 10초 뒤에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타이머에 한시 접점, 순시 A 접점에 전원이 인가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10초 뒤에 붙어서 델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회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레드 램프는 MCY에 의해서 Y 기동 MC에 의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동작한다 A 접점이 되겠죠. 근데 그게 MCY입니다. 이거는 후보군이 하나고요. 그리고 그린 램프 같은 경우는 MC 델타 기동에 의해서 그린 램프가 동작을 하죠. 그러면 얘도 후보군이 하나입니다. 얘도 MC의 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의 종류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MC는 여기도 MC가 사용됐고 또 여기가 MC 사용됐습니다. MC는 하나밖에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MC는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타이머로 A 접점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MC와 MCY인데 MC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MCY를 지워주도록 하고요. B 접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MC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는 MCY, A 접점, 여기는 MC, 델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B0를 누르게 되면 다 끊어지고 화이트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다가 B 접점을 사용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MC는 끊어지고요. 그래서 이쪽에 모든 전원은 차단됨으로써 MCY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 타이머가 끊어지기 때문에 A 접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MCY, MC 델타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A 접점으로 다 끊어질 거고요. MC가 끊어지면 B 접점은 붙게 되겠죠. 그대로 원래대로. 그래서 화이트 램프는 켜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배치하면 리셋 버튼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다 같이 연결해 주고요. 자, 회로 설계 시에 이 한시의 B 접점과 그리고 한시 A 접점은 서로 공통으로 8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 설계를 해주면 위쪽에다가 설계를 해주면 8번으로 B 접점을 묶을 수 있어서 같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A 접점은 지금 3번과 1번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배치해서 이 A 접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위치를 서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푸시 버튼 두 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A 접점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사용합니다. A 접점 4개. 자, A 접점 4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B 접점은 하나가 필요합니다. B 접점 하나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 한시 접점에 A 접점 그리고 B 접점 2개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에 A 접점 그다음 B 접점 이렇게 사용해서 그대로 배치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위쪽에 A 접점 배치하고요. 그 다음 자기 유지 회로를 위해서 A 접점 같이 배치해주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한시 접점 B 접점과 그 아래에 있는 A 접점입니다.
MCY 위에는 한시 접점 B 접점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A 접점을 연결해 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델타 운전에서의 MC 위에는 한시 접점 A 접점입니다. 그래서 한시 접점 A 접점을 설계상 반영해 주고요. 그 다음 화이트 램프 같은 경우는 B 접점입니다. 그래서 B 접점을 화이트 램프 위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는 각각 A 접점, 레드 램프 그리고 그린 램프에는 각각 A 접점을 배치해주고요. 리셋 버튼 PB0는 A 접점 아래쪽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선으로 다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한쪽 라인에서 분기해서 선을 이용해서 그대로 같이 결선 작업을 회로 설계상에 선 연결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위쪽 라인 선 연결을 다 하고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 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쪽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기유지 회로를 위해서 가로선은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 부분 연결을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대로 회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로도상의 아래쪽 부분을 빠짐없이 연결해 주면 되겠죠. 회로도의 아래쪽 부분에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의 연결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주회로도 쪽에서 분기해주기 위해서 T상과 이렇게 연결해주면 회로 연결 작업은 다 됐습니다. 네이밍을 해주면요, PB1이 될 거고, 그 다음 PB0고요. 요 A 접점은 MC의 A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MC의 A 접점을 네이밍화 해주고요. 그리고 타이머고요. 이것도 타이머의 A 접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묶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타이머 A 접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램프의 B 접점은 우리가 MC의 B 접점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얘는 MC가 될 거고요. MC의 B 접점. 그리고 레드 램프는 Y 기동의 MC. 그린 램프는 델타 운전의 MC. 각각의 MC를 가지고 오고요. Y 기동입니다. 그리고 델타 운전이 될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단기 올리면 제일 먼저 화이트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차단기 올리면 화이트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자, PB1을 누르면 Y로 기동하고요. 그리고 레드 램프에 불이 켜지는데 그게 10초입니다. 우리가 타임에 설정한 시간이 10초이기 때문에 10초 동안 레드 램프에 불이 켜지고요. 10초 이후에는 그린 램프에 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자, PB1을 누릅니다. 그러면 레드 램프 불 켜졌죠. 그리고 4초, 5초, 6초, 7초 Y 기동을 한 이후에 10초 이후에는 그린 램프에 불이 켜지고요. 그다음 델타 운전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다가 PB0를 누르는 순간 다시 리셋되고, 자, PB0를 누르는 순간 다 리셋되고요. 화이트 램프에만 다시 불이 켜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회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회로 설계를 한 걸 바탕으로 PLC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PLC 프로그래밍은 이 제어 회로 쪽에 프로그래밍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주 회로 쪽은 주전원과 모터 쪽에 시퀀스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PLC의 출력부의 특성상 3상 전원 부분에 대한 투입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모터 쪽에 인가되는 전원, 전류 자체가 제어회로, 보조회로 220V 단상에 비해서 과전류이기 때문에 PLC의 출력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220V에 PLC 규격에 맞는 전원을 인가할 수 있도록 제어회로 쪽의 출력부에 대한 PLC 프로그래밍과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회로도 쪽과 제어회로 쪽은 분리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XG5000에 새 프로젝트를 열고요. 자, 오늘 할 거는 타이머 회로입니다. 타이머 회로 중에서도 Y 델타 운전이 될 거고요. CPU는 XGB, CPU 종류는 XGB, XBCH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요. 자, 우리가 설계했던 회로도 중에서 이 제어 부분에 해당되는
회로도가 PLC 프로그래밍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어 회로를 캡처해서 이렇게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위쪽 라인이 PLC 프로그래밍상 왼쪽에 이 라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라인이, 이 아래쪽 라인이 이 오른쪽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의 스텝과 이 회로도의 전류가 인가되는 순서, 아래쪽부터겠죠. 이 순서를 맞춰주면서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순서대로 또 PLC가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스캔해 나가는 스텝별로 그렇게 단계별로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전류가 인가됐을 때 만나는 접점은 PB1이 되겠죠. A 접점입니다. 그러면 F3에 평상시 연리 접점을 클릭하고요. A 접점을 눌러서 변수 이름을 설정합니다. 변수 이름은 PB1으로 우리가 지정해주면 되고요. 디바이스는 P00부터 설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디바이스는 P0로 설정을 해주면 변수 이름 디바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PB1과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접점은 B접점이 되겠죠. PB0입니다. 그래서 B접점은 우리 PLC 프로그램상 F4 평상시 닫힌 접점이 될 거예요. 자, 클릭해 주고요. 자, 변수는 PB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0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자는 1이 되겠죠. 0 다음의 단자는 1입니다. 자, 입력 단자는 개발자가 임의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할 필요 없이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저는 P1로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접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A접점, B접점까지 레더 프로그램이 짜져졌고요. 자, 그 다음 선이 연결되면서 출력부가 되겠죠. 자, MC의 출력부에 프로그래밍이 돼야 되는데 출력부는 여기 F9가 될 겁니다. 코일. 자,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변수 MC가 되겠죠. 그리고 디바이스는 우리가 보면 출력부는 P20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PLC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XBC DR32H이기 때문에 이 PLC는 출력부가 P20부터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P20으로 지정해 주고요. 자, 출력부까지 지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넥스트 다음 단계는 A 접점이 되겠죠. MC에. 그래서 A 접점 F3을 가지고 클릭해 주고 MC는 우리가 이미 변수를 지정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더블 클릭해 주면 A 접점으로 이 MC의 A 접점 부분이 프로그램화 되고요. 그 다음 출력부는 다음 스텝은 타이머입니다. 온 타이머가 출력부인데, 자, 우리가 PLC를 사용하는 게 기존에 릴레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8핀, 14핀 기계식 릴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 릴레이,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 등과 같이 릴레이를 PLC 내부 프로그램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타이머 부분은 F10을 클릭하고요. 그래서 응용 명령어 중에서 TON을 치게 되면 타이머, 온 타이머가 이렇게 나옵니다. 형식은 T-ON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타이머에서 지정하는 메모리 번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번지에 세팅된 타임에 따라서 몇 번을 카운트할지 그 카운터를 나타내주는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T에 0번지부터 해서요. 0번지부터 DR32H 같은 경우는 499번지까지는 100ms가 기본입니다. 자, 100ms, 1000ms가 1초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10을 넣어주면 1초가 될 거고요. 100을 넣어주면 10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10초 뒤에 이 타임에 해당되는 스위치가 온이 된다 라는 거고요. 기본 파라미터를 들어가게 되면 디바이스 영역에 이렇게 타이머 경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499번지까지는 100ms다. 그래서 T에 0부터 499까지 지정했다면 우리가 한 번 카운팅 될 때마다 100ms씩, 그럼 10번이면 1초가 되겠죠. 그래서 100번이면 10초가 될 거고요. 나머지 번지에 따라서 타이머에 설정된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에 자기 유지를 위해서 이 세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세로선을 넣어주기 위해서 F6를 눌러주고요. F6를 눌러서 해주면 자, 이렇게 세로선이 나왔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설계한 회로도와 그리고 지금 PLC상의 레더 프로그램상의 동일한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라인은 이쪽 라인이 되겠죠. 다음 스텝은 이쪽입니다. 회로에서의 순서와 PLC의 레드 프로그램상의 스캔되는 순서가 거꾸로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첫 번째는 타이머의 B접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B접점 부분을 가지고 클릭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T의 0이 되겠죠. 자, 타이머의 0 부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은 타이머의 A접점입니다. 회로상에서는 A접점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릴레이 회로를 구현할 때는 이 A접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PLC상에서는 타이머의 A접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MC의 A접점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C1의 A접점을 그대로 사용해서 MC 부분에 전원 인가됐을 때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처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A접점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 출력 부분이죠. MCY입니다. 그래서 F9의 출력 부분에 MCY를 사용해서 P21로 지정을 해줬고요. 자, 다음 넥스트는 한시접점의 A접점입니다. 그래서 A접점 사용하고요. 그 다음 T에 0을 써서 한시접점 A접점을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 델타 MC입니다. 그래서 F9입니다. 델타는 MCD로 P22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B접점입니다. MC의 B접점이죠. 자, F4를 가지고 오고 MC1의 B접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화이트 램프입니다. 출력입니다. F9를 이용해서 출력 부분에 화이트 램프를 P23에 할당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 MCY가 될 거예요. A접점입니다. F3를 가지고 와서 MCY를 A접점 P21에 그 전에 지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레드램프입니다. F9입니다. 출력 부분에 레드램프 P24에 할당을 해서 레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자, 그 다음 A접점입니다. MC 델타가 되겠죠. 델타 부분을 가지고 오고 마찬가지로 그린램프 F9를 가지고 그린램프 부분까지 해주면 프로그래밍은 PLC 쪽에 레드 프로그램은 다 짜져졌고요. 제대로 프로그램을 짰는지 IO 파라미터에 DR32H로 세팅한 뒤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작과 끝을 누르고요. 확인을 눌러서 쓰기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스템 모니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이트 램프에 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P00, PB1이 되겠죠. P00를 눌렀다가 떼더라도 자기 유지 형태가 되고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왔죠. 자, Y 기동이 된 상태입니다. 10초 뒤에는 그린 램프에 지금 불이 들어옴으로써 델타 운전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P1 리셋을 누르게 되면 다시 화이트 램프에 불이 들어옴으로써 프로그램은 요 조건대로 짜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PLC 이제 하드웨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주회로도와 그리고 보조회로, 제어회로의 PLC 결선을 할 때는 좀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가닥 선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회로도를 제어회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주 전원부터 모터까지의 주회로선으로 결선되어 있는 부분을 주회로도라고 합니다. 주회로도는 시퀀스 결선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어회로는 PLC 결선을 하게 될 겁니다. 부품 배치를 했습니다. 먼저 차단기 쪽이고요. 그리고 MC 총 3대죠. MC와 MCY, MCD 부품 배치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푸시 버튼 2개, 램프는 3개, 그리고 PLC,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동기까지 이렇게 부품 배치를 회로도에 맞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회로도부터 결선을 해보면요.
자, 차단기부터 MC 쪽의 1차 측의 결선입니다. 주회로선은 2.5 스퀘어고요. 갈색, 흑색, 회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 스퀘어로 맞춰주고 갈색부터 차단기에서 MC1의 1차 측까지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자, 이 부분이 지금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MC 쪽에서 2차 측에서부터 모터 쪽에 U 단자까지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측에서요. U까지 결선을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결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모터 쪽에서 X 쪽에서 단자에서 나와서 MCY의 1차 측으로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쪽에서 나와서요. X 쪽에서 나와서 MCY의 1차 측의 첫 번째 1번으로 결선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지금,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결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MC의 2차 측의 첫 번째부터 MC의 D까지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측에서 선을 빼서 MCD의 1차 측의 1번입니다. 자, 여기가 이쪽 결선이 되겠죠. MC의 2차 측에서 1번이 첫 번째 단자죠. 그리고 MCD 쪽에 1번입니다. 1번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고요. 자, 그 다음 MCD의 2차 측부터 해서 이렇게 MCY의 1차 측에 MCY의 3번이 되겠죠. 여기 3번입니다. 3번부터 시작해서 7번으로 이렇게 가면, 자, 요 부분이 지금 요쪽 결선이 되겠죠. 회로도와 그리고 결선 부분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됐고요. 갈색 부분의 결선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요 흑색입니다. 흑색은 색깔을 바꿔주고요. 흑색 부분의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차단기에서 내려와서요. MC의 2번으로 이렇게 가주면, 자, 요 색칠한 부분, 차단기의 2차 측부터 MC의 1차 측 두 번째 단자까지 결선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MC의 2차 측 두 번째 단자부터 모터의 V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선 빼고요. 두 번째 단자부터 U의 V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V까지 선이 이렇게 결선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여기 MC의 2차 측 두 번째 단자부터 모터의 V까지 결선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 모터의 Y부터 해서 MCY의 1차 측 두 번째 단자입니다. 모터의 Y입니다. Y 단자부터 해서 MCY의 1차 측의 두 번째 단자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지금 이쪽에 결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로도 쪽 결선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MC의 2차 측의 두 번째 단자부터 MCD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죠. 여기서 선을 빼서요. MC의 두 번째 단자에서 빼서 MCD의 두 번째 단자까지.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 표시고요. MCD의 2차 측부터 해서 MCY의 첫 번째입니다. MCD의 2차 측에서부터 MCY의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가, 자, 요 라인이 되겠죠. 요 MCY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회색입니다. 회색 부분은 동일합니다. 차단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선을, 주요래도 쪽 결선을 동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MC 2차 측부터 모터의 W까지입니다. MC 2차 측부터 모터의 W까지 이렇게 결선을 해주고요. 자, W까지 결선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MC의 G부터 MC의 Y까지입니다. MC의 G 단자부터 MC의 Y의 첫 번째 단자 1차 측의 3번입니다. 3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MC의 2차 측의 세 번째 단자부터 해서 MCD의 세 번째 단자가 되겠죠. 자, 여기서 MC의 2차 측의 세 번째 단자로 결선을 이렇게 해주면, 자,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됩니다. 요 표시된 부분
MC 쪽에 2차 측의 세 번째 단자, 그리고 내려와서 MCD의 1차 측의 세 번째 단자 결선이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MCD의 2차 측 세 번째 단자부터 해서 MCY의 두 번째 단자입니다. 자, MCD의 2차 측의 세 번째 단자부터 시작입니다. 해서 MCY의 1차 측의 두 번째 단자로 결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부분이죠. 이렇게 결선이 두 번째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델타 결선 부분, Y 결선 부분 했는데, 자, 여기 MCY의 2차 측 요 세 개의 단자를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MCY의 2차 측에 이 세 개의 단자를 똑같이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러면 주회로도 쪽의 결선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어회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어회로는 PLC가 되겠죠. 제어회로를 릴레이 회로, 회로도는 릴레이 회로로 기반으로 설계했지만 이 릴레이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도 PLC 프로그램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따로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스위치도 다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 MC 스위치 부분들도 다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다 했죠. 그래서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PLC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출력 부분, 전원을 인가해주는 출력 부분에 대한 결선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입력 부분에 대한 결선만 해주면 됩니다. 자, 요 두 가닥선을 분기해서 PLC에 전원을 인가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MC의 1차 측에 첫 번째, 세 번째 선을 빼서요. 제어회로는 1.5 스퀘어입니다. 황색 쓰고요. MC에서 첫 번째 선을 빼서 PLC 쪽에 전원을 인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PLC 전원은 여기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PLC에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AC 100, 240, LN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를 여기 1차 측에서 1번을 빼서 여기 연결하고요. 그 다음 또 3번을 빼서 두 번째 단자에다가 연결해서 전원을 인가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분기되는 부분이죠. 분기돼서 PLC 전원을 인가했고요. 자, 입력 부분은 PB1과 PB0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입력 부분에 대해서 PB1부터 결선을 해주면요. 자, PB1 선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컴과 PLC의 컴과 24V 플러스와 결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 A 접점에서 선을 빼서요. 우리가 PB1은 P00로 정의했습니다. PLC 프로그램상 PLC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면 PB1은 P00 단자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P00 쪽으로 선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자 하나는 빼서 24V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고요. PLC 결선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PLC 1강, 2강 자기유지 회로 인터럭 회로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4V 마이너스 단자 쪽은 같이 공통으로 묶어준다고 얘기했어요. 묶어주고, 자, PB0 같은 경우는 다른 단자 하나를 P001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입력 부분에 대한 결선은 다 됐고요. 전원을 올려보면요. 자, 파워에 불이 들어오고, 파워에 불이 들어옵니다. PB1을 누르면 P0에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PB0를 눌렀을 때 P0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P0 쪽에 24V가 지금 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PB0를 누르면 01 단자에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01 쪽에 지금 24V가 제대로 전원이 인가된다라는 하드웨어적인 테스트 방법입니다. 자, 입력 부분 다 됐고요. 이제 출력 부분에 대한 결선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컴이 있죠. 컴 단자와 220V 한 단자와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자 하나와 MC의 전원부를 연결합니다. 연결됐죠. MC의 전원부를. 그리고 이 전원부를 모든 전원부에 대해서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고요.
다음 이렇게 묶어줍니다. 또 이쪽에서 선을 빼서 나머지 쪽을 다 220V로 묶어주고요. 공통으로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 P20으로 정한 게 MC1이에요. MC1의 나머지 전원부의 한 단자를 빼서 P20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P21은 MCY입니다. 그래서 MCY 쪽에 나머지 단자를 선을 빼서 MCY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단자 하나를 선을 빼서 이번에는 22로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23번은 화이트 램프입니다. 그래서 23번을 여기 있네요. 23번의 화이트 램프를 결선을 위해서 선을 빼서요. 화이트 램프 쪽에 나머지 단자에 결선을 해주고요. 그리고 24번은 지금 컴이 컴 1에 공통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컴과 나머지 컴 1과 공통으로 묶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P23까지 있습니다. P24, 25 남았어요. 레드 램프입니다. P24입니다. 24는 손 빼서요. 레드 램프입니다. 적색 램프에 연결하고요. 자, 녹색 램프는 나머지 단자는 P25가 되겠죠. 그래서 P25로 이렇게 결선을 해주면요. 출력 부분에 대한 결선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공통으로 잡는 부분, 또 출력 부분의 단자를 잡는 부분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공통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PLC 출력 부분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 부분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 이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고요. PLC 쪽에 다운로딩을 하고 난 뒤에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단기 올리면 먼저 화이트 램프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화이트 램프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PB1을 누르면 10초 동안 Y 기동을, 모터의 Y 기동을 하게 되고요. 그 표시로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잭각 10초가 지나면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델타 운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